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한 봉쇄가 해제되자 많은 사람들은 곧장 홍차오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치듯 많은 사람들이 짐을 들고 기차역으로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장면이 마치 세계 종말의 대탈출과 흡사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5월 9일 트위터에 유포된 영상에 따르면 아침 8시 대량의 민중 행렬이 잿빛 하늘의 상하이 홍차오 기차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은 감염될까봐 흰색 방호복을 입고 방호 마스크를 썼습니다. 왼쪽에는 같은 방호복을 입은 방역 요원 따바이가 보초를 쓰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던 남성은 세계 종말의 대탈출 같다. 이거 너무 비슷하다라며 정말 영화의 세계 종말 대탈출과 똑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기차로 탈출 가능한가? 라고 질문했고 기차를 타고 아무리 멀리 탈출해도 온통 붉은 흙뿐이다. 진원지를 벗어나는 것도 괜찮다 라는 일부 네티즌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부 봉쇄가 풀린 틈을 타 도망치고 싶었지만 상하이의 모든 대중교통이 중단된 탓에 기차역이나 공항까지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 따르면 허난성에서 온 한 청년은 상하이를 떠나기 위해 상자 하나는 손으로 밀고 다른 큰 상자는 어깨에 메고 홍차오 공항까지 이틀을 걸어가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 살아남을 길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동포들은 안전에 특히 유의하고 스스로를 지켜라 라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영상은 상하이를 탈출하기 위해 상하이 고가도로에서 젊은 여성이 여행 가방을 밀고 홍차오 공항까지 걸어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은 영화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제목은 탈마도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상하이 봉쇄 조치를 견디지 못하고 상하이를 탈출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 외국인들도 보입니다. 두 남성도 상하이를 떠나기 위해 보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던 한 남성이 이렇게 떠난 뒤 상하이로 돌아올 것인가 라고 묻자 다른 남성은 다음 생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더 말할 게 뭐 있겠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하하, 상하이를 떠나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나? 중국에 있다면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시진핑이 취임 이후 가장 심각하게 퇴임을 강요당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자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은 여전히 핵심이지만 동시에 몇 가지 이상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5월 10일 이른 아침 트위터에 탱크와 군용 차량이 육교를 지나는 긴 행렬을 보여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군용 차량이 베이징을 향하는 것은 중공의 최고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곳이 베이징 남륙한 인근 위파차오라고 밝혔습니다. 한 네티즌은 상하이로 많은 군경이 들어가 도시 봉쇄한 것을 연상했는데 비슷한 시나리오가 이번 베이징에서 연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공이 상하이에서 군대를 동원한 것은 방역이 목적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제 이유는 현지에 항상 시자군 리창과 맞서는 반시진핑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시 당서기 차이치와 천지닝 시장은 모두 시자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군용차가 베이징에 들어온 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요? 5월 초 해외 1인 방송인이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이 고위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강제로 양이당했고 리크창이 대신 잠시 주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과 인사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며 중공 20차 전대회 이후에나 점진적으로 조정되어 수수께끼가 풀릴 것입니다. 해외의 대부분은 이 소문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중공의 역사상 10번이 넘는 대규모 노선 투쟁이 있었고 쿠데타도 많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이 같은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시진핑 대권이 양이된다는 소문이 해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5월 5일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연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고 신화사의 통고에 심상치 않은 몇 가지 정치적 신호가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동적 제로 정책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하고 중국 방역 정책과 지침을 왜곡, 의심, 부정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 후 중공의 주요 대변인들의 발언이 쏟아졌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공 측의 발표였습니다. 해방군보는 5월 7일 논평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과 지침을 왜곡하고 의심하며 부정하는 모든 은행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드물게 군사투쟁 준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당 매체 인민일보 일면에는 시진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나 10일자 신문 일면에 시진핑에 대한 3편의 보도가 한꺼번에 실렸습니다. 육사 학생운동의 지도자 왕단은 최근 생방송에서 중공의 연성 쿠데타 소문을 믿지 않지만 5월 5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확실히 의미 있는 세부사항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왕단은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국 회의와 다르다. 그것은 일상적인 회의가 아니다. 보통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거나 전국에 배포할 필요가 있을 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 수도 있다. 따라서 5일 회의는 고위층이 처리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시진핑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열어 사상을 통일하거나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시진핑을 몰아붙여 강제로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중공 고위층의 이견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왕단은 신화통신은 기고문의 첫 단락에서 시진핑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다고 언급했지만 이어지는 수백 단어에서 시진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시진핑이 한 말이다. 하지만 모든 원고는 회의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여러 차례 당 중앙을 언급했지만 모두 관례에 따라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붙이지 않은 것이 맞다. 시진핑의 관리 하에서 시진핑의 핵심적 위상을 희석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왕단은 중공이 정치적 신호를 전달할 때 항상 모든 말에 신중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왕단은 또한 방송에서 한 루머가 나오는 것은 전제 정치에 불리하지만 인민에게는 좋은 일이다. 적어도 여론을 교란하고 중구난방으로 떠도는 말이 많아지면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이 터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평론가 탕징유안도 글로 요 며칠 시진핑은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제로 정책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화하여 이 문제가 시진핑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그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최고 위험 영역이다 라고 심층 분석했습니다. 한편 시진핑은 이날 세계의 단호한 결정이라고 언급해 직접 살벌하고 전면적인 싸움을 걸었다며 탕징유안은 그래서 시진핑의 대응이 얼마나 강경하고 무자비한 말을 내뱉는가가 당 내에서 그가 직면한 도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한다. 중난 하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부의 미래 가장 엄중하게 퇴위를 요구하는 핍박일 것이다. 그리고 며칠 동안 중난 하위는 태풍을 맞은 것 같았고 칼과 금의 험악한 기운이 돌며 컵이 날아가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해군 사령부 중령 야오청은 다른 공산당 지도자를 교체하면 중공은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그는 바꾸려면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중공 공비는 모두 내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진핑이 계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공을 멸망시키려면 시진핑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라고 트윗했습니다. 야오청은 또한 정치적 소문에 대해 루머가 많은 것은 난세의 한 특징이다. 이른바 소문은 아득한 예언이다. 듣는 사람은 완전히 헛소문으로 간주할 필요 없이 판단할 때 참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